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2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본격적인 재보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방역 활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접종할 화이자 백신 25만여 명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인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 결과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8시간 이내 최신 자료를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의 백신 수출 승인제도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28명 추가돼 누적 99,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1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06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로 감염이 확산했고 세종, 충남, 전남, 제주 등 4곳에서만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07명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만 151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70만 3,6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으로 오늘 오전 7시 반쯤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 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총 1,3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다음 주에 25만 명분을 추가로 받고 오는 6월까지 300만 명분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접종할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 어르신들은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분기까지 화이자 백신 7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면서 긴장감을 갖고 선거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5세 이상이 접종할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착한 데 이어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원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백신을 맞은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백발 어르신이 간호사에게 한쪽 팔을 맡깁니다. 요양원에 머무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겁니다. 주사 맞아요. 조금만 참으셔. 따끔해요. 아프시겠다. 고령에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만큼 접종 전에 의사가 반드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거는 우리가 잘 관찰해서 올만한 상태가 되면 그때 놓도록 합니다. 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보건소에다가는 저희가 응급 구조 차량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응급 구조 차량과 또 간호사 한 분이 대기를 하도록 했고요. 저희는 에피네프린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방문을 해요. 접종 이후에는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서 상태를 관찰합니다. 맞기 전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맞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안심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힘들었고요. 요양원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요양원 어르신들도 조심스레 희망을 품어봅니다. 고위험 시설이라 외부와 고립되다시피 하던 생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솔레딸이 하나인데 걔를 맘대로 못 봐갖고 그래 일하고 나면 괜찮다고 뭐 그 기분이 좋은 거지 뭐. 감염 위험을 안고 일하던 요양병원 직원들은 늦게라도 접종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괜히 도외시되는 느낌이 있었죠. 다행히 맞게 돼서 고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앞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동의한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동의율 93.7%보다 낮은 건데 방역당국은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차례가 왔을 때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도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단 접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인데요. 고령층 접종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고령층은 백신 접종 때도 건강한 성인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65살 미만 접종 때보다 일정을 길게 잡아 예진을 철저히 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저번에는 5일에서 6일 이내에 다 마쳐야 됐지만은 이번에는 2주간의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파악하고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조금 보류할 수 있는 여유. 열이 심하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면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진 때 잘못 진단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만 75살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파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면 접종이 보류됩니다. 외출이나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이제 예진 등 접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제 외부로 이동하실 경우 질환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건강할 때 백신을 맞고 접종 뒤에도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주사 맞고 절대 떠나지 마시고 15분, 30분 있으시라는 거고 그렇죠. 의사 앞에서 발견만 되면 저희가 주사 한번 놔드리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잘 설명해야 70%대로 낮아진 고령층 접종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 나이 많고 기저질환이 많아서 예방접종을 안 맞고 싶다. 맞아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군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훨씬 더 안전하다. 근데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은 결국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8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보였고 큰 부작용 우려가 없는 만큼 안심하고 접종받으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폭이 커지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높아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 1.3%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하늘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어제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7시간 넘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자주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멈춰섰는데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앱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앱을 중지했다는 알림창이 뜨면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탓에 휴대전화 기기가 고장난 줄 알고 서비스 센터에 당황한 이용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있었습니다. 웹 콘텐츠를 표시해주는 웹뷰라는 앱이 최근 업데이트 뒤 다른 앱들과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구글이 이런 현상을 처음 인지한 건 오전 8시쯤. 이용자들은 임시 방편으로 웹뷰 업데이트를 직접 삭제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7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먹통 사태에 대해 공지하고 오류를 수정한 긴급 업데이트 버전을 올렸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포함한 서비스가 1시간 정도 먹통이 되면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안정을 위한 설비 점검과 재발 방지 방안 제출을 비롯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 코리아가 빨리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구글은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를 넘겼지만 반복되는 늑장 대응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허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월요일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했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논란이 됐던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도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방역 당국의 첫 입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The good news is also that there was comparable efficacy across ethnicity and age, namely a very good efficacy, 79.9% in participants who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그런데 하루 만에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임상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상 결과에 최신 정보가 아닌 게 포함돼 백신의 효능 자료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의 임상 결과 평가 기관과 협력해 최신 효능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을 공유하고 이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 미국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 사용 허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한국과 영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3일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백신 수출에 대한 승인 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유는 영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월 30일부터 제약사들이 EU 내에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 이 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사무총장은 WTO 온라인 행사에서 나는 솔직히 실망했다고 말해봤다며 특히 그들이 그것을 3월부터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WTO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일상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약 형태 이 치료제는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염 초기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임상 전 연구에서 코로나19를 상대로 강력한 항바이러스 활동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 책임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변이 확산에 대처하려면 백신을 통한 예방과 감염자 치료 둘 다 필요하며 치료 옵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미국 화학학회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격 참사 용의자는 21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경찰은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아흐마드 알 알라위 알리사라고 밝혔습니다.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n extensive investigation just getting underway into his background. He's lived most of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텔리 경관 외에 20살에서 66살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용의자가 범행 6일 전 돌격용 소총인 AR-15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and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We should also ban assault weapons in the process. 상원 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기 관련 규제 강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요구가 빗발쳤지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 주 사이 참사가 연이어 터진 데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온라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재미 한인단체인 한미연합회와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미 곳곳의 주요 한인회는 현지 시간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에 미국 전역에서 동시 촛불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6일에 미국 각 도시는 물론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은 물론 다른 인종과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열어 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회장은 회견에서 미 전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전국적으로 다 같이 목소리 낸다는 의미가 크다며 지금까지 연락한 40여 개 한인회가 모두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미송한 전쟁 포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담긴 이번 결의안에 우리나라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23일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과 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편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미송한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델레이에서 현지 시간 23일 7살 소녀가 총상으로 숨졌다고 장례업 종사자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보안군이 만델레이 교회에서 발포할 당시 이 소녀가 집안에서 총탄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만델레이 다른 곳에서도 최소한 1명이 총격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Pääsee semmoisena filottimallena quoi. Tietenkin se koko klöhkanes. But this one's close to Reykjavik and a fantastic setting to study. This is very exciting for us because we have been here since a bit more than 2 weeks, and for us it's just amazing.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that. The wind can change at every time, so you have to think about gas and stuff like that.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게 되면 특유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하게 돼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앞타머라고 부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항체를 대체할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앞타머를 연구하고 있는 앞타머 사이언스의 한동희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